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섞어보세요. 되는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보라색은 심리적으로 치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색채를 공부를 하게 되면 보라색이 치유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색깔은 보라색의 그림책 삶의 순간을 담다라는 걸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만 해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의미로 보라색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힐링이 되고, 네,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뭐 이런 무거운 거를 떠나서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그림책 삶의 순간을 담다 백화연 작가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가 가능해요? 저거 빼? 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말을 하려면 마이크가 좋을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우리 두 분도 나와주셔요. 어른 그림책 연구 모임이라고 2019년에 이걸 이제 만들어서 어른들이 읽기 좋은 그림책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계속 펴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임원들인데, 원래 11명인데 오늘은 그냥 3명만 왔거든요. 자,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기조 강연을 하고 두 분이 나와서 저 책의 안에 있는 책 가지고 몇 개 한번 활동을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이 가원 시니어 도서관이 우리나라의 시니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전문 도서관은 거의 유일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어떤 기관이나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냥 무료로 강연을 해주겠다. 지난번에는 이제 2차례를 해드렸었고, 저는 원래 전국적인 강사입니다. 돈 많이 받고 다녀요. 근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감동인 거예요. 이게 아셔요? 도서관 운영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계속 그냥 돈이 들어가는, 여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데가 아니잖아요. 돈을 소모되는 데지. 근데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진짜 갑부 아니면은, 재벌 아니면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혼자 고군 분투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제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강의를 좀 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지난해 이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저를 소개를 하고 이야기 들어갈 건데요. 1984년에 서울에 있는 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2015년까지 근무를 하고 독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지금 밖으로 나와서 독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써내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개인 저서도 10권 있고 공저는 더 많고 16권 하여튼 그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독서 운동을 하기 위한 책들이에요. 이 지금 시니어 그림책들 만든 것들도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어르신들이 세대 간의 소통도 하면서 자기 속마음도 드러내고 좀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책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지만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책을 못 읽으라는 말을 그거 용납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든지 안경 쓰고 돋보기 쓰고 읽으면 되지. 무슨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읽느냐고 뭐라고 했고, 우리 언니가 맨날 눈이 안 보여서 책을 못 읽는다고 하기에 제가 핀잔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겹쳐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써도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있고 나면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긴 호흡의 글이 아니라 좀 짧지만 울림이 깊은 그런 책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그림책인 거죠. 그림책은 한편의 시 같아요. 이야기이면서 시고 거기에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거든요. 이거구나. 이제 해서 좀 더 이렇게 책을 아주 잘 읽는 사람은 안 보이든 보이든 책을 읽습니다. 어떻게든지 책을 읽어요. 근데 책이 약간은 거리가 있는 분, 그리고 책 읽기가 진짜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원래는 기존에 있으면 그 책을 이용을 하려고 했으나 다 뒤져봐도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책이 만든다고 책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작가들에게 인쇄도 줘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막 그 편집자가 계속 거기 매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무실이며 인건비며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죠. 뜻있는 일을 하려고 했으나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가을 시니어 도서관처럼 이렇게 그래도 뭐 공간 하나도 할 수 있는, 저도 그런 돈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하면 되는데, 시니어 그림책을 누가 사서 봐요? 이해되셔요? 시니어 그림책이라는 말이, 그림책은 애기들 그림책은 사서 봐요. 왜냐? 엄마들이 자기 애기 공부시키려고, 애를 잘 키우려고 거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3, 4, 50대 분들이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책을 사서 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시니어들이 돈이 많아서 책을 막 사냐? 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도서관, 서점에 가서 책을 사겠어요? 안 사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인터넷 온라인에서 책을 사는데, 온라인에서 책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더 훨씬 많거든요. 이건 100% 적자예요. 시니어 그림책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책이 나오는 순간 그럼 그냥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누가 이 책을 낸다고 할까? 근데 저는 그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책으로 돈을 많이 번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 출판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일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 토대를 탄탄하게 하는 지식 문화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정말 양식이 있는 출판업자라면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물색을 해갖고 찾아가서 책을 내달라, 내가 다 기획을 해주겠다, 저자들도 물색을 다 해주고 할 테니까 책을 내라, 팔리든 안 팔리든 거기에다 목적을 두지 말고 이 사업을 하자. 이건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니어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더니, 그분이 또 제가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책을 거기서 내가지고 많이 돈을 벌게 해줬어요. 제가 다른 책 냈던 것은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벌어서 이런 데 투자하는 거죠. 그러고 했더니 대표가 흔쾌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래요. 돈은 다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백화만발이에요. 그래서 백화연의 백화만발이 아니고 이 출판사 이름도 백화만발이에요. 백화만발을 차렸는데, 여기는 이제 온갖 꽃들이, 저는 백화가 꽃 화자가 아니에요. 흰백자에다가 화자거든, 평화할 때 화자. 여기는 온갖 꽃들이에요. 이제 꽃 화자예요. 온갖 꽃이 완전히 뒤늦게 활짝 피어난다 해서 백화만발, 그러니까 시니어 그림책 전문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쭉 책을 지금 내고 있고, 이런 시니어들이 읽기 좋은 책들, 그러니까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그림책하고 달리 시니어 그림책은 어떤 것들을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했느냐면, 시니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룬 것, 그리고 시니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 이런 그림책을 시니어 그림책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그림책은 시니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시니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인물 그리고 시니어들이 보다 더 관심 있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고의 문제, 치매, 이별, 고독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막 진로 문제에 관심이 많고 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아이들은 성장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하자 애들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 마무리를 잘 하고 떠날 것인가 사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은퇴 전까지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황혼기를 준비해서 만일에 꼭 직업을 다시 가져야 된다면 그런 직업을 가져도 될 거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 그런 시니어들이 더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 책 이런 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책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함께 읽기예요. 제가 이제 그 샘플을 그래서 할머니의 정원 1권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샘플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정도 크기의 시니어 할머니 75살 된 할머니가 얼마나 괴팍한지 이분이 원래는 정말 완벽한 그리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엄마이고 아내였는데 자녀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아들하고 딸을 공부를 잘 시켜놨더니 이놈의 아들 딸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거기 가서 아예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외롭진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할머니가 혼자 남아서 큰 집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매일매일 외로워 죽겠고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뭐였나? 이놈 자식들은 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건만 왜 이렇게 한 번도 돌아보지를 않을까? 원망만 쌓이니까 괴팍해져 가고 있던 차에 넘어져가고 여기를 다 다쳐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은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고 제가 이 소재를 어디서 얻었냐면 제 주변에서 다 얻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허무하고 외롭고 울고 싶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으니까 가사 도우미가 와서 이분을 돌봐주는데 맨날 짜증을 내요. 투정을 부리고 그러니 가사 도우미들이 있다가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미니 씨라고 하는 40대 여성이 와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화를 내도 다 참고 견뎌주면서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 이 미니 씨도 남편을 사별을 했는데 그 외로움을 안다는 거죠. 그 외로움을 알고 그때 얼마나 막막하고 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외로워서 그렇구나를 이해를 하면서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이 집에 여기는 단독주택인데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을 이 할아버지는 꽃 가꾸는 걸 좋아했지만 할머니가 풀 뽑기 힘들다고 다 그것을 세면을 발라버렸단 말이에요. 한 구석에 조금 이제 흙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가사 도우미가 이 정원을 가꾸는 일은 사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아이들 얻어가지고 저기 화단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자 제안을 하니까 그러고 싫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 미니 씨 이야기, 미니 씨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동해졌는지 그것을 하겠다고 이제 해요. 그러면서 같이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는 이야기책인 거죠. 그 이야기책을 그림을 덧붙여서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소설처럼 길지도 않고 또 여기에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어때요? 읽어볼만? 해요 안 해요? 읽어볼만 안 하면 안 되는데 읽어볼만 안 하면 안 되는데 읽어볼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우리 저랑 친한 그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가 80인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니까 자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 책 저 책을 읽어주는데 하나도 그만해라 머리 아프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가서 읽어드렸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책 놔두고 가라 그랬대요. 그 책은 놔두고 가라. 예. 그래서 저는 먹히는구나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먹히는구나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비슷한 처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다른 어떤 고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보다도 더 마음에 와 닿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 계속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그냥 근데 미안해가지고 더 만들자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소문을 내서 많이 보시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좀 젊으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좀 가서 읽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 한 분은 자기 엄마가 90이 넘었는데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 책뿐만이 아니죠. 다른 책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많이 9권밖에 지금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9권의 그 시니어들의 모든 문제를 다 다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형태가 다 저렇게만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만발에서는 뭐 형평상 어쩔 수 없이 저만큼밖에 못 만들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 중에서 어른들이 읽기에 또 특히 시니어들이 읽기에 좋은 그림책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 연구 모임에서 전부 이제 온갖 그림책을 다 뒤져보기 시작했던 거죠. 좀 여러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잖아요. 너무 한정된 책, 한 출판사 한정된 책을 소개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런 일을 하려고 연구 모임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책들은 다 수설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그리고 글을 써서 설평집을 만들었는데 이보다 전에 것은 어른 빈책 여행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20대부터 100세 이상까지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총망라해서 서평을 쫙 다 써서 안내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이 책은 보니까 그 책이 조금 글자가 작아서 읽기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큼지막하게 파형도 큼지막하게 그리고 이 글밥을 여기에서 책을 설명하는 글을 좀 더 줄여서 너무 길면 또 읽기가 힘드니까 이제 뭐 시니어분들이 읽기 좋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간단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해주는 이런 책들도 지금 만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진짜 시니어들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니어분들보다 제 주변에 40대, 50대가 저 책을 훨씬 더 많이 읽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60대 이상이 많이 읽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책을 냈는데 30대, 40대, 50대가 저 책을 훨씬 더 많이 주문하고 저 책은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읽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함께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고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외로움이 지금 크단 말이에요. 상실감. 그럼 어떻게 메워야 될 것인가? 근데 자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의 죄송해요. 이게 제가 시건방 떠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나이가 들었고 우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님이 더 나이 들었을 때 저랑 이야기할 때 한 말도 하고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랬단다 그 레파토리가 막 100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돌아버리겠다니까요. 아니 그 말 저번에 했잖아 근데 그 말을 또 하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자식들만 뭐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걸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레파토리가 다양해진단 말이죠.
자녀들하고도 할 이야기도 아주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여기 나왔던 장소를 가보자. 그러면 또 좋잖아요. 맨날 똑같은 데만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좀 화제거리가 풍요로웠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선생님들 오늘 강의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 이 책을 그래서 우리가 기증을 했거든요. 몇 권은 꼭 빌려가셔요. 안 사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다 사면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빌려가셔요. 빌려가셔서 이게 굉장히 많은데 한 꼭지 하나만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녀분에게 너 이거 좀 읽어봐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기 소개되어 있는 그림책이 마음에 드는데 이 책을 나한테 선물을 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는 그런 거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한 소개고요. 우리 어른 그림책 연구 모임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일이 진짜로 이제 전국 운동, 저는 운동하러 다녀요. 전국을 돌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도서관이 돈이 많은 데는 저는 강연료를 엄청 많이 줘요. 대단위로 막 크게도 하고 하니까. 근데 작은 데 가서는 그냥 제가 돈 안 받고 교통비만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무료 강연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전체 대한민국의 독서 문화가 뭔가 좀 탄탄하게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독서에 목을 매느냐, 이렇게 모든 걸 막 바쳐가지고 학교도 다 막 사표를 던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특히 왜 근래 와서는 지금 시니어 독서에 제가 완전히 좀 매진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가. 인간은 절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했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가난한 나머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세고 강하고 열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식들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제발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오직 그 길을 향해서 달려왔거든요.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학교를 2개씩을 다녀요. 이건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유일해. 저는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사할 때 세계를, 특히 선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서 책을 4권을 냈거든요. 다 돌아다녀서 봐도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바로 밥 한 술 뜨는가 마는가 하고 또 학원에 가서 밤 11시, 10시에 막 이렇게 돌아오는 애들이 없어요. 유일해요. 대한민국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산업화 시대 때는 이런 공부를 해야지 취업이 잘 됐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 바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그런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오늘날 20대, 30대 애들은 좀 희망이 별로 없어요. 직업도 잘 못 갖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애기도 못 낳겠다고 그러는데 지가 자기 개인 자유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요. 안정된 직업도 없고 맨날 잘리고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다 팍팍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초창기에 수능 막 시험 볼 때 한 해 70만 명이 시험 봤는데 이제 35만 명, 이제 곧 20만 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절망이에요, 절망.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돈을 향해서 달려와서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으나 위태위태하죠. 언제 또 내리막길로 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아주 극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나를 좀 둘러보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필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오로지 돈만을 향해서 달려갔으나 이제 이것마저도 안 먹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보면은 우리 지금의 우리 교육 체제가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공부를 시켜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정답 하나 맞추라는 시험을 안 봐요. 이제 네 생각을 말해봐. 그리고 교과서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폭넓은 책을 읽고 자기가 발견한 것을 발표하게 하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제가 그 네 권의 책 속에 다 나와요. 선진국,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다 돌아다녔는데 죄다 교육을 바꿨어요. 이제는 탄탄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창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똑같은 정답 맨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애들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 학원을 반복해서 다니다가 깊이 있는 독서, 나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빨리 인식을 해서 자녀나 손주들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학원 가거나 너 성적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언 한마디라도 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가서 공부하거라만 뭐라고, 근데 그 공부를 해갖고 애들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정말 이건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근데 어른들이 왜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몰아붙이는가, 그게 손주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손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 경험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는 어떤가를 보셔야 해요. 저는 그게 독서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책을 읽고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에는 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 시대는 어떤가도 들여다보고 손주에게도 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런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뭔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서 자부심이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라요. 그래서 우울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기쁨이 차올라요. 통 있는 이야기를 막 나누니까. 저는 이게 바로 장미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하면 당장에 내일 식량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빵은 필요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는 빵만 갖고는 안 돼요. 정신적인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독서라고 생각하고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장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장미는 아까 음악도 있는 거고 그림도 있는 거고 예술적인 활동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문학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시니어는 시니어대로 우리는 이걸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맨날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한탄만 하는 그런 시니어가 아니고 좀 더 의연한 시니어, 의연한 사람이 되어서 손주들에게, 며느리에게 혹은 아들, 딸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좀 의젓한, 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된다면 다 존중을 받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걸 지금 꿈꾸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어른들이 여기에 많다면 우리 노년 인구가 많아진다고 젊은 애들이 지금 엄청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예, 우리 세금 다 갖다 먹는다고 막 그러면서 정말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점잖게 있어주고 힘이 되어준다면 그런 짜증을 안 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동의하셔요? 네. 자,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정말 가난하고
치매율이 높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독서율은 매우 낮아서 아, 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같은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외롭고 맨날 짜증이 나고 괴팍해지는지 유튜브를 맨날 본 거 그 이상한 유튜브들 맨날 보면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이제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싫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것을 벗어나는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얼쇼리스라는 사람을 저는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빈민층은 미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을 학교를 탐방을 하는데 나쁜 학교도 한번 보여달라, 좋은 학교만 보여주지 말고 우리가 미국의 나쁜 학교도 보고 싶다 그랬더니 못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 지역에 가는 순간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르니까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못 데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아무리 나쁜 학교여도 총 맞아 죽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놈 미국 사회는 그냥 배울 것만 갖다 배울 뿐이지 다는 배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편 막 하면서 해롱해롱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자, 누구라도 오면은 우리가 정말 공부를 시켜주겠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조건을 내걸고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응시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철학, 문학, 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다 같이 공부를 한 거야. 2년 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변해버렸어요. 다른 걸로 그냥 돈을 지원해줬을 때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이 되질 않아요. 먹을 것을 줘도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찾게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하고 삶을 들여다보게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인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존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몇 개를 아는 게 아니고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삶 전체를 내 존재 자체를 다시 바꿔줄 수 있는 것, 함께 읽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은 나를 새로워지게 만드는 일이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가르쳐주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이걸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에보다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길을 한번 가볼까. 이분은 근데 너무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림책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림책을 내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림책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시니어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책 읽어주는 할머니 한번 제가 넘겨볼 테니까 우리 저자분께서 막 저한테 저를 사랑한다면서 이 책을 주었었어요. 이게 2010년 이야기예요. 신계옥 우리 외할머니 이름입니다. 할머니는 시골에 혼자 사십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집에 계시는 걸 좋아하시지요. 노인정에도 다니고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놀러도 다니시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내 집이 제일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봐요. 이 그림을 잘 보셔요. 그림책은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도 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감은 있으나 좀 외로워 보이지 않나요? 사실은 신발이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슬리퍼 하나만 놔두진 않고 다른 뭐 신발도 있겠죠. 그런데 그림 작가는 뭐 때문에 딱 한 켤레만 여기다 놔뒀을까요? 그림을 그리는데 왜 한 켤레만 놔뒀을까요? 뭔가 외롭고 쓸쓸해 보이게 하려고. 이게 정서를 그림이 담당하는 거예요. 독자가 이 그림책을 딱 읽는데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혼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할머니가 외로울까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외할머니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십니다.
엄마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받아온 책을 읽으면 할머니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어린 시절 이 할머니가 젊은 엄마였을 때, 이 소녀딸의 엄마가 소녀였을 때, 이게 환상적이고 옛날 먼 아들판 옛날 것처럼 그림을 지금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만 읽는 거하고 그림을 같이 보는 게 좀 달라요. 내 마음을 그림이 울렁울렁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며들어가게 이제 해주고 있어요. 나는 책을 많이 읽어주신 우리 엄마 덕분에 한글을 쉽게 깨쳤습니다. 할머니도 내가 매일 밤 책을 읽어드리면 저절로 글자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착한 소녀딸인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책을 많이 읽어줘갖고 내가 글자를 깨쳤듯이 내가 할머니에게 머니까 직접 가서는 못 읽어줘도 전화로 읽어주고 그림책을 똑같은 걸 2개를 사서 할머니는 그것을 넘기고 나는 여기서 그것을 읽어주면 어느 순간 할머니도 글자를 깨치지 않을까? 이 기특한 소녀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밤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면 할머니 자 그러면 아니 어서 읽어라 그럼 또 읽어주고 또 읽어줘 하는데 할머니 봐요. 그림 봐봐요.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냥 여기서 다 드러나요. 여기 이제 펭귄 이야기인데 날지 못하는 펭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심정하고 비슷하겠죠. 글자를 모르니까 날지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 펭귄이 난지 내가 펭귄인지를 모르면서 그 속으로 젖어 들어가 버리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어때요? 혼자 보는 거. 어떠신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이러면서 그러면 할머니는 언제나 똑같은 장면에서 흥분을 하신대요. 이런 고양이들 같은 이 거 좀 긴 손으로 꺼내주고 가지. 그리고 또 조용해지셔요. 듣느라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다 못 읽어드리고 할머니가 펭귄 같아요. 근데 어디 보면 이제 펭귄이 드디어 날기 시작하거든요. 할머니가 뭔가 여기서 암시를 줘요. 할머니한테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게 이제 이런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근데 할머니 팔순잔치예요.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축하한다고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조용히 일어나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버리지 않고 내가 할머니께 읽어드렸던 바로 그 펭귄 그림책입니다. 바쁜데 이 늙은이 생일이라고 와줘서 고맙다. 내가 책을 한번 읽어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 책을 쫙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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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쩌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쩌요? 그래서요. 얘가 가고 문을 맞출 줄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이 책을 부모님한테 가서 읽어주든지 손주랑 같이 3세대가 같이 읽으면 손주가 만일에 성깔머리 사나웠던 애라면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책 가지고 그냥 가족이 소통을 해라 세대 간에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옛날 이야기 또 하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이야기 같은 거 하고 나면 갑자기 뭔가 우리가 막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지 않을까요?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봐요. 이 책이 의사표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책은 아이도 나오고 아이가 하자로 이야기꾼으로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유형, 2유형, 3유형을 나눠봤는데 1유형은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다 어린이 그림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어린이가 읽어도 되고 어른이 읽어도 되지만 시니어 그림책에도 들어갈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건 시니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가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아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얘는 보조자로 나온 거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책은 시니어 그림책에도 들어간다. 물론 아이 그림책도 돼요. 하지만 시니어 그림책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유형으로서 아이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이게 1유형이에요. 2유형은 뭐냐면 아까 제가 할머니의 정원을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이 책은 그 할머니의 정원이 이렇게 탄형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빅북이라고 해요. 한자 도서관이에요. 빅북은 시녀분들이 읽기 좋게 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구 어린이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나와요? 75세 된 경자 할머니하고 40대의 미니 씨가 나와요. 두 사람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 유형에 들어가요. 어른의 시각에서 시니어의 삶과 이슈를 다룬 것이다. 이 유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미 할머니의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없어요. 아이가 안 나오고 노년에 할머니하고 이웃 할아버지가 나와요. 할머니와 혼자 된 할머니와 혼자 된 이웃 할아버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서로 많이 챙겨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러브레터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너무 재밌어요. 자, 나는 이 책이 제일 마음에 든다. 손 들어봐요. 아, 노년에 그 사랑이 얼마나 로맨스가 아름다운지 제가 그냥 저는 남편도 있는데 가슴이 설렜어요. 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 마누라 빨리 죽어라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설레온다니까요. 내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고 저는 노년에 그런 책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맞죠? 이런 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 유형에 들어가요? 이 유형에 들어가요. 왜? 어른들만 나왔으니까. 자, 3유형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도전하실 분은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니어들이 자기 그림책을 만들어요. 직접 저자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책을 내는 이야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로. 저는 이게 진짜 가은 시니어 도서관이 어디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부여에 가면 송정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평균 그 나이가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그쪽 마을의 인구가 40명 정도 되는데 평균이 78인가 그래요.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죄다 어르신들만 이제 애소리 젊은 거기가 60대가 아주 청춘에 들어가요. 그런 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여 송정마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에 내려가면 막 그 마을들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침울해졌어요. 그 마을 전체가. 아주 그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서로 이렇게 맨날 그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이거 욕을 하고 며느리 흉을 그렇게 많이 봐요. 맨날 며느리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며느리 흉을 보고 그런 일만 맨날 하고 화투 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을을 다시 예전처럼 생기가 돋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지자체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저분들 여기 가서 저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모색을 해봐라 했더니 거기서 뭘 제안을 했느냐면 카페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판매하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을 내게 해서 그 저자 강연회를 하게 하자라는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을 만들었다고 하기로 누가 와서 저자 강연회를 듣겠어요. 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여기 떴다 하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오는데 안 그래요? 진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책 하나 냈다고 누가 와서 그걸 들으면서 그게 수익 사업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시민 운동가들이 아닙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글자도 아직 못 쓰는 분도 있고 글을 써도 벌써 30년 전에 모든 펜을 놓아버린 분들이 대다수인데 무슨 책을 내냐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이제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것도 처음부터 전부 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래전에 놓았던 색연필과 펜,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매체 이것을 보는데 내가 젊은이가 된 느낌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 이런 공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 막 가슴에서 막 희망이 솟구치고 막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 명이 참여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좋아 가자 하니까 처음에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림책 읽고 서로 웃고 떠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흘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오고, 그리고 이제 글 하나 쓰고 그림 하나 그리니까 또 그것 갖고 서로 깔깔대고 웃고, 그게 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슨 코가 어디 붙었냐 막,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2년 3년 계속 공부를 해서 책을 한 권씩을 다 냈어요. 이게 다 송정마을 이야기, 뭐 야학당이 만들어진 이야기 전부 이분들이 다 책을 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민단체가 나서서 전국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전부 홍보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독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고 거기를 가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매치마켓을 하나 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카페에서 그러면 이제 차를 막 파는 거죠. 그리고 누구는 이제 저자인데 엄마들이 아기도 데리고 와서 할머니가 저자야, 작가야.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아기들 데리고 이야기하고 마을도 구경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이 났어요. 1년에 이 마을을 찾는 사람이 3,000명이 된 거예요. 버스 대절이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 웃음이 얼굴에 그냥 만면의 웃음이 펼거렸고 마을에 계속 깔깔거려 아이들 웃음소리도 하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문제가 생겼죠. 오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꿈꾸는 지자체 운동이에요. 그냥 경로당에 쌀가마만 가져다 주지 말고 그냥 정말 왜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는지.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한데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그 마음에서 뭔가 막 그 끓어오르는 열정, 희망, 그리고 소통의 기쁨, 이런 게 있어야만 한단 말이죠. 그냥 당신들끼리만 살아라 하고 먹을 것을 대줄게, 안 죽을 만큼만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곳곳에 이런 운동을 제가 만일에 진짜 국회의원이나 제가 구청장이나 됐으면 그냥 뒤집어 놨을 텐데 어찌 나를 안 뽑아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니 왜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팔까?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독서 운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세대 간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어른들이 약간 괴팍해져서 그건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어른들 괴팍한 것을 약간만 풀어주면 진짜 본 모습이 나오거든요. 경제 할머니가 진짜 나중엔 너무 멋있는 할머니로 변하거든요. 원래 그런 분이었어요. 단지 삐뚤어져 있던 거지, 하도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니어 독서 운동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 넘어갈 거고, 추가 배경 이렇다는 것도 다 넘어갈 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활동을 하나만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만. 자, 어떻게 이제 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앉는 것을 좀 바꿔서 앉아야 되는데, 이것을 활동하고 이것까지 하고. 아니에요. 지금 먼저 좀 쉬고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1시간 10분